사모펀드 이대로 괜찮나? 요 얘기를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사모펀드 얘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 부분을 취재를 하면서 만난 분들도 있고 한데 대전제는 뭐냐면은 자본시장은 누군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들만의 고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들만의 고객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래서 회사를 키우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시장인 건 맞는데 다만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리고 누군가의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나 상패할 거야. 무소불위 사모펀드, 개인들 눈물의 손절, 토종 사모펀드들이 상장사 인수 뒤에 자진 상패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이 세졌고요. 이들의 자금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들의 자금력을 빌려야 되는 경우도 진짜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대기업들하고 어깨를 겨룰 정도고 MBK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K 회장이 1등이잖아요. 부자. 어마어마한 지금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토종 사모펀드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수를 많이 해요. 인수하고 엑시트를 하거나 아니면 자진 상폐하고 막 이런 경우가 늘고 있는데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그 IMF 사태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힘들었던. 그때 이제 국부 유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면서 국내 사모펀드를 육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정책 지원도 받고 막 그러면서 거대해진 걸 넘어섰어요. 한 축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일으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부잣집 맏아들 같은 거예요. 몰빵 해주고 키워주고 대학 보내놓고 했더니 자식들 좀 잘 챙기고 막 하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잣집 그 맏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막 이런저런 걸 해줘가지고 대학 형만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보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동생들은 힘들게 지금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얘한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가족을 잘 보살펴라 이런 의미였죠. 부모님의 의미는. 근데 부모님도 모른 척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요. 그거 힘들 때 야 너도 한번 잘 커봐라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지금 그냥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들끼리 이제 대학 나왔다고 대학 동기들 만나갖고 막 이렇게 뭐 카르텔 만들고 그런 거죠. 뭐 사실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에 합병을 하죠. 새로운 기업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시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MBK가 코리아 센터를 통해서 다나와를 인수를 했대요. 그리고 자회사 다나와가 모회사 코리아 센터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커넥티드 웨이브라는 이런 애가 지금 탄생을 한 건데 커넥트 웨이브라는 게 탄생했는데 합병 비율은 다나와 1대 코리아 센터 0.306616의 비율로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율이 문제인 거예요. 비율 산정이. 사모펀드의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더 많고 좋은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 후에 합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가치로 되돌려받고 금전적인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유리한 건 기업 가치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적게 가지고 있는 거 다만 이제 인수합병을 할 때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당연히 가치를 낮추겠죠. 근데 이게 대기업들이 하던 방식인데 예전에 지금 이런 짓을 한다고요. 순환 출자 안 되기 전까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어발로 이렇게 합병하고 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해도 반대도 안 되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오너가 이제 승계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지분이 유리한 쪽으로 해갖고 산정을 해버리는 거죠. 소액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가치로 딱 주식을 받았는데 마이너스가 찍혀 있고 저도 이거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이거 경험을 해봐가지고 갔다 왔더니 그냥 마이너스 30% 찍혀있고 마이너스 20% 찍혀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면 막 기업 가치가 좋아질까요? 그러진 않아요. 예. 실제 다나와가 코리아 센터에 비교해 형편없는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김씨는 누구냐면 여기 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 보유 주식 가치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 가치는 당연히 희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합병 비율이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유리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MBK 파트너스가 지난달 커넥트 웨이브 자진 상패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데 그럼 공개 매수 가격이 좋아야 되잖아요. 주당 18,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강제 손실 확정을 눈앞에 둔 거예요.
MBK는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죠. 야, 이거 지금 가격에 PBR에 1.1을 한 가격이야. 소액주주 우리는 보호해준 거고 우리도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 커넥트 웨이브라는 걸 만들기 전에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갖고 합병을 때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걸 너무 적게 평가를 하니까 커넥트 웨이브가 출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가격이 높게 산정이 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떠하는 거고, 그렇게 떠안았는데 공개 상패를 하는 가격이 18,000원밖에 안 되니까 당신네들만 좋은 거 싸게 상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드니까 땡큐 베리 마치 본인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모펀드의 자진 상패는 이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대기업도 이 짓거리 예전에 자진 상패는 아니지만 합병 비율 조절해가지고 오너가 일가한테 막 잘 가게 만들어버리고, 조그마한 비상장 회사 하나 키워가지고 오너 개인 회사인데 그거 일감 몰아주게 해갖고 지분 늘린 다음에 지분 늘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저쪽 그 지주사 쪽 먹으려고 그럼 수합을 해야 되겠죠? 합병해야 되겠죠? 비율 말도 안 되게 가져가고 똑같이 당해봤어요. 저도 진짜 피 거꾸로 섰습니다. 근데 피 같은 돈 진짜 가만히 어떻게 이거 진짜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가치를 낮게 만들어버리면 이거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자진 상패가 요즘에 트렌드예요. 이게 몇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기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들이 자금력이 지금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실화된 기업, 부실화될 것 같은 기업, 부실화돼야 되는 기업, 그리고 기업들이 진짜 버티지를 못하는 기업들,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 이거 노려요. 기업 사냥꾼의 면모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금투세 시행으로 자금 빠져나가죠? 그럼 자금 조달에 문제 생기죠? 그럼 또 이 기업들이 딱 나서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문제 심각하죠? 기업이 더 이상 존속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왜? 우리나라는 또 이제 가산세가 붙잖아요. 10%. 세잖아요. 전 세계 최강이잖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기업들 더럽고 치사하고 나 이거 그냥 팔래. 넘겨. 헐값에 매각을 해요. 그럼 사모펀드가 사는 거죠.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치를 높이겠죠. M&A를 한 다음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때려버립니다. 야금야금 자금을 투입해요. 아니면 조금씩 우량 기업 인수해요. 그 다음에 어김없는 건 뭐냐면 고강도의 구조조정, 인력조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업구조조정 해갖고 이익가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숫자 나오는 찍히는 걸 높여갖고 영업이익률 높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 기저 대비 높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엔 비싼 가격에 다시 엑시트하고 누군가 사게 만들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나라 토종기업들이 외국계로 계속 넘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사모펀드에 산다 외국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자본들이 토종 자본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외식업체 인수한 다음에 가격 인상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크기 축소 논란 있고요. 그 다음 점주들 피곤해하고 그 다음에 마진 높이기 위해서 점주들한테 지금 납품단가 문제 생기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소액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에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가 검토 중인 상법상 이사의 충실 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안에 심의 실릴 것이란 분석도 하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그래요. 현재로서는 사모펀드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싸게 사기 위해서 누를 수도 있겠죠. 예. 자금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필요합니다. 자본시장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행동주의 펀드 얘기하면은 대단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만의 이익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거나 누군가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만의 논리로 해서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는데 남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건 뭐 할 말 없죠. 근데 이게 이거 자본시장 전체를 저해하는 체질 자체를 낮추고 질을 낮추는 이런 건 안 돼요. 현재는 이거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이들이 장악해가면서 이들만의 논리로 채워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점점 소액주주들은 떠나게 되고 정말 질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